저 영찬이하고 준기는 이번 학기에 복학한 거지? 네, 맞습니다. 뭐 적응이 좀 되냐? 갑자기 느닷없이 막 원격 수업 막 진행하고 하는데, 어? 너무 힘듭니다. 좀 낯설지? 네, 연출 수업도 오래전에 들어갔고 기억이 잘 안 날 텐데 어쨌든 차근차근 쫓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뭐 다행인 것은 오늘부터 초중고등학교도 뭐 등교를 시작했다대. 뭐 물론 그 인원수를 제한해 갖고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100명, 어제 그 감염자가 100명 이하로 다행히 떨어졌긴 했는데 주말이라 또 검사가 좀 덜 해서 그럴 수도 있어서 오늘 과연 그 얼마나 나올까가 좀 크리티컬한 그런 포인트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 상태만 좀 잘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대학들도 사실은 2학기에는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나 또 그 뭐지 그 입시 관련해 갖고서 일정들이 있어서 마냥 문격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잘 참고 조심한다면은 곧 그 다들 얼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또 그런데 또 좀 안 좋은 소식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그 각각 이제 학생이나 동아리 모임이 있었던 여러 학교에서 갑자기 또 막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해갖고서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에, 어쨌든 또 뭐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하여튼 뭐 지금으로서는 백신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백신이 언제 나올지 참 걱정입니다. 빨리 나와서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자, 이제 다 들어온 것 같으니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출의 이 시각으로 작품을 분석할 때는 좀 일반적인 희곡 분석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다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희곡 분석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과 다르다, 그러니까 행위들과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하는 희곡 분석에 플러스 두 가지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연출은 공연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분석을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 공간에 대한 그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변화가 있거나 뭐 비트가 나뉘어지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그 변화에 있어서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카운터의 어떤 그 변화들이 있거나 캐릭터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된다거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어떤 대화가 있다거나 아니면 행동이 있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공간상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그냥 일반적으로 희곡에 나와 있는 대사만을 분석하고 그 심리적 변화만을 분석해 보면은 이게 거의 다 배우의 일이 돼 버려. 물론 연출의 임무나 역할 자체가 그러한 변화들을 배우에게 일깨워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그러한 변화들은 배우가 더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배우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또 연출의 행복이기도 하고,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연출의 역할들이 거기에만 국한된다고 하면은 배우들의 역할과 중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연출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연출은 항상 이 변화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찾아낸 그 어떤 분석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그것이 공간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 표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공간적 감각이 없으면 사실은 연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뭐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그 언어로서 표현되는 그 영역과 그 다음에 공간상에서 배우들의 위치와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영역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냐? 사실 뭐 그 비율이 황금 비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대사로 표현되는 어떤 변화의 부분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더 fortify, 그러니까 더 강조가 되거나 좀 더 선명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 완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대사로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전달되고는 있지만 공간상에서의 배우의 움직임이나 위치나 이러한 어떤 시공간적 요소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지향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브텍스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극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메인 플롯의 그 스토리의 경우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밑에 기저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흐름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그 밝혀지거나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극적으로 반전이 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또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감안을 해서 끊임없이 인제 그 어떤 식으로 이게 강조를 할 것인가, 명백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반대적으로 만들어서 관객들로 하여금 misleading,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게 일부러 하다가 나중에 반전의 효과를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일반적인 희곡 분석에 덧붙여서 연출이 분석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시각이 뭐냐? 이것을 공연화할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시공간적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연출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보통 분석을 하다 보면은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만을 찾아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출은 텍스트에 비록 없다 하더라도 뭐 뚜렷하게 텍스트에서 이것이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창작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 대사나 이 행동은 뭐 심리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출이 거기에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것은 대본에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이 연출의 창작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 혹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까 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연출이 하는 희곡 분석의 다른 점이에요. 그게 이제 플러스 알파 2가 되겠죠. 그 두 가지 면을 항상 염두를 해두면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말로 이렇게 하면은 좀 그 개념이 잘 안 잡힐 것 같아갖고서 지금 우리 퀴즈로 봤던 요 장면을 가지고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그 배우 병국이가 한번 오텔로의 대사를 읽어주고, 네, 그다음에 규현, 민규현, 네. 오늘 컨디션 어때요? 머리가 아, 잘 돌아가요? 오늘이요? 네. 잘 돌아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뭐 시킬까봐 일부러. 그런데 목소리가 또렷또렷한 게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규현이가 연출로서 지금 이제 병국이가 쭉 읽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야. 비트 나누기 하는 거예요. 우리 1학기 때 했었죠. 비트 나누기 할 때마다 잠깐 멈추고 거기에다가 이제 왜 이 지점이 변화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병국이도 배우로서 읽다가 이거는 좀 변화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할 때는 스톱을 하고, 읽는 걸 스톱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해도 좋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 지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2장 성안의 침실. 데스데모나 침대에서 자고 있다. 오셀로 촛불을 들고 등장. 교수님 그 대본을 내가 공유해 화면 미안. 내가 공유를 안 했구나. sorry. 네, 보입니까? 예, 다시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스데모나 침대에서 자고 있다. 오텔로 촛불을 들고 등장.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스톱! 자, 내가 만약에 연출이라면 여기에서 벌써 비트를 나눴어요. 자, 이게 바로 대본에는 뚜렷하게 나와 있거나 표기되어 있거나 표현되지 않았지만 연출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만들어내는 비트입니다.
자, 내가 스톱하고서 여기서 연출의 비트를 만들어낼 때 어느 부분에서 만들어내려고 스톱을 했을 것 같아요, 민규야? 음, 등장하고 나서 음, 그것에 대한 게 뭔지, 음. 네.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감은 잡았어요. 사실 여기에서 조명이 밝혀지면은 데스데모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데스데모나를 뒤척이거나 움직여 갖고서 비트를 만들 이유는 없죠.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델로의 등장인데 오델로가 촛불을 들고 대사를 하면서 등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촛불을 들고 등장해서 공간에서 어떤 움직임과 표현을 하고 나서 대사를 시작할 건지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연출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 같으면은 오델로가 촛불을 들고 등장해서 어느 순간에 잠시 멈출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가만히 서 있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어느 위치로 갔다가 또 다시 한번 서서 촛불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다시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그것 때문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벌써 비트가 2개나 생겼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한 번만 서서 변화를 주든지 이 움직임 자체는 대본엔 없어. 하지만 연출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 그 표현이 된 대로 사실은 이걸 오델로 촛불을 들고 등장이라는 이 지문 자체는 사실은 분석할 게 없는 거거든요. 대본상에 있어서는. 하지만 연출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연을 생각하고 공간적 사고를 하려고 촛불을 들고 그냥 의미 없이 쭉 들어올지는 않을 것 같단 말이지. 그리고 오델로가 촛불을 들고 등장하면서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말 뭔가 급하게 쫓기면서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무런 어떤 그 심리적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에서 비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내가 말한 알파2 비록 대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연출이 만들어내고 창작해야 되는 하나의 변화점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규현이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병국이도 한번 찾아보고. 자, 다시 한번 데스데모나가 침대에서 자고 있습니다. 오셀로가 촛불을 들고 등장하는데 나 같으면은 장면상 빛이 먼저 보이게 할 것 같아요. 빛이 먼저 보이게 하고 오텔로가 천천히 등장하고 오텔로의 어떤 실루엣처럼 보이는 그 모습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서히 나오게 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문 앞에 서서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그럼 그 머무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오텔로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다음에 빛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텔로의 형상이 보이는데 그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오텔로의 시선은 데스데모나한테 가 있지 않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서서히 빛 안으로 들어와서 오셀로의 모습을 딱 관객들이 보는 순간 오셀로가 데스데모나를 향해서 시선이 꽂혀 있다. 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는 이 심리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읽히는 게.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운 스테이지로 쭉 들어와. 그런 다음에 촛불을 다시 한번 보고 뒤를 확 돌아보는 터닝이 있고 그리고 다시 턴을 하면서 오셀로가 이제 대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이게 블로킹입니다. 자, 오셀로.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교수님, 여기서 이게 뭐라 그러지 말하는 대상이 좀 바뀌면 비트를 놔도 되나요, 제가? 저는 그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랑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랑 나누고 싶었어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 주의 집중이 가 있는 반면에 그 뒤는 대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보세요. 이런 정도의 분석은 그 뭐지? 배우들도 한다니까. 이거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자, 규현이 같으면은 그 배우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 좀 약간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떤 변화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어떤 변화 같아요?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가 음, 아, 오케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수정이 얘기해 보세요. 음, 음,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는데 잘 여기 모르겠는데요. 요거 지금 요 비트 지금 음, 배우가 리딩 하다가 연출님 연출 여기 분명히 이거 심리적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비트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스톱했어. 그러면은 역시 너 굉장히 날카로워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서 이걸 설명을 해야죠. 근데 아까 병국이가 잠깐 힌트를 주기는 했어요. 요 왜 자기가 여기서 나눴는지를. 갑자기 별 얘기가 나와서 그런 아이 건데. 별 얘기가 나오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 어? 이게 왜 나올 것 같아 여기가. 음, 자 다른 사람 이거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 한가은 네. 설명해봐. 요 네, 비트. 설명가 예,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이거는 조금 자신이 소갈이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받았을 예, 때. 근데 예, 순결한 별들아를 이렇게 배우가 외치는 순간 예, 그의 그 누구지? 오셀로의 예, 방향이 예. 좀 하늘로 바뀐.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점? 그렇죠. 예. 그냥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아까 병국이도 얘기했듯이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라던 나 혼잣말 같은 그런 그러니까 대사의 디렉션이 내 내부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향했던 방향성이 이제 순결한 별들아 하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그 전에는 방향성이 내부적으로 꽂혀 있다가 자 그런 이유로서 이거를 했는데 이 정도 설명 갖고는 모자라요. 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었다가 거기다 여기 실내거든 내부거든 그 순결한 별들아 하면 진짜 별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갖고는 모자라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방향성이 바뀐 심리적 변화 혹은 그렇게 대사의 방향성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 이게 이제 사실은 연출이 만들어내거나 연출이 이제 해야 하는 그 분석의 역할이죠. 자, 왜 바뀌었을까? 이게 어떤 심리적 변화일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누가 설명해 보세요. 변은서. 네. 어, 어떤 심리에서 변화를 했느냐. 음,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네가 오셀로의 입장이 돼봐. 어? 그것 때문이다, 뭔가 진정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떤 변화예요? 딱 갈등을 하겠죠. 어떤 갈등이에요? 데스데모나를 지금 일단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크지. 그래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미 데스데모나를 죽일 것이라는 비밀이 여기서부터 드러난다고? 그럼 이거 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죽기 전에 변명하는 거지. 그건 아닌데 이제 오셀로 완전 내적 안에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뭐냐고, 그게. 이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거를 분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연출이 창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지금 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출적인 시각에서 희곡을 분석할 때는 물론 그 희곡 아니나 대본 안에 내용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그 레이어들이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임무도 있겠지만 캐내는 임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캐낼 답이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작해내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합당해야 되죠. 개연성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정말 오셀로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심리적 내부의 저 기저에 있는 것이라 그것을 사실은 연출이 만들어줘서 연기자한테 그것을 표현해내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게 단순히 죽일까 말까 하는 갈등이 아니란 말이야. 더 깊이 있어요. 어떤 거 같아요?
음, 죽이는 것보다 그 전 서사에서 이제 데스데모나에 대한 뭔가 사랑도 있을 거고, 아니 지금 은서가 음,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그 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장면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오해로 인한 혹은 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한 그 갈등과 뭐 원한과 뭐 이런 것들은 작품 전체에 걸친 거야. 그러면 모든 장면이 다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요 순간, 하필이면 요 순간에 이 심리적 변화가 도대체 뭐냔 말이지. 그거를 찾아내야 되거나 아니면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 연기를 하죠. 그렇지 않아요? 데스데모나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갈등은 이 장면 전체에 걸쳐 있는 너무나 큰 틀이란 말이야.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그 디테일한 연기들이 나오죠. 디테일한 장면들이 나오고. 병국이 네. 자, 연기자 입장에서 이거는 어떤 디테일한 심리적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저는 단순히 대사의 방향성 말고. 그 오셀로가 이제 데스데모나를 의심하고 그게 확신에 가득 차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사실은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핀 게 아니야. 내가 오해를 한 거야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만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변화라고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예.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자, 내가 한번 물어볼게. 배우한테. 지금 그 내가 연출로서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배우하고 대화하세요. 내가 지금 그 샘플을 보여주는 거야. 병국이 생각에는 오셀로가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머리로는 이제 이성적으로는 데스데모나가 바람을 폈다라고 생각하면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적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음, 그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러면 확신이 아니잖아. 네,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오히려 오셀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방안을 들어올 때 데스데모나는 바람을 피지 않았고 그녀는 순결해 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클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그게 갈등의 포인트야. 어? 여기에서 오셀로가 100% 여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믿어버리면 갈등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한 갈등만 있지 심리적 갈등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여기에서는 말로는 뭐라 그래? 말로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의미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진정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는 뭐 굉장한 논쟁이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뭐 그 뭐지 배우들하고 같이 뭐 토론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지금 오셀로의 입장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의 갈등인지 아니면 이미 믿고 있는 상황에서의 갈등인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갈등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내가 연출을 할 때는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로킹을 짠다 하더라도 오셀로의 갈등의 포인트가 이미 데스데모나에 대한 그 부정을 믿고 있고 그것을 돌이킬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데스데모나를 그 처벌해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하는 그 갈등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시선 처리가 달라져요. 그러나 지금 현재에서는 말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혹은 머릿속으로는 아직은 혼란스럽지만 데스데모나의 부정이 진짜일까 아닐까라고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니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시선 처리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 그럼 데스데모나를 향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쪽을 향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그 디렉션에 의해서도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나 같으면은 이 상황 속에서 오셀로의 행동은 오히려 이 갈등은 데스모나는 순결하다. 이 여자는 그럴 리 없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더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순간에서 이게 불같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어떻게 지금 그 분석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좀 감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연출의 분석은 조금 달라야 돼요. 첫 번째는 공간상에서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계속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본상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은 그 흐름이나 나와 있지 않은 변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까지도 지금 창작해내서 이 장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그것 때문이다. 이전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자, 여기 또 하나의 그 변화가 있겠죠. 그죠? 이 변화는 뭘까요? 곽세희 한번 얘기해봐. 이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낼래? 그 처음에 나눴을 때, 그 처음에 오델로가 등장을 했을 때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나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너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단순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하고 요거하고 거의 똑같이 읽어도 된다라는 뜻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 분명히 네네. 요 문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달라진 심리 상태예요. 이게 뭐냐는 거지. 뭘까? 자, 지금 자꾸만 이 안에 답이 있을 거야라고 해서 그거를 찾지 마세요. 만들어내세요. 지금 창작해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영찬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교수님. 그 앞에서 한번 바뀌었잖아요. 진정 그것 때문이다 하고 이제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순결한 별들아 이렇게 바뀌었는데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이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라는 대사를 하고 이제 데스데모나를 인식을 한 거죠. 오, 그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이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정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 좋다. 데스데모나. 보세요. 지금 이 변화를 포함한 여기까지의 대사에는 오텔로의 시선이 한 번도 데스데모나를 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정말 내부적인 심리적 갈등 속에 지금 파묻혀 있어. 그러나 요 변화 때문에 요 변화 사이에 데스데모나를 바라봐. 그러면서 오직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관객의 시선도 같이 데스데모나를 향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그 논쟁거리가 되는 이 그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그 다중적인 의미들이 또 생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완전히 또 이제 긴장감이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서 오직 그것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생각하는 그것은 나의 오해 때문이야. 나의 오해 때문이야. 진정. 아, 그럴 리 없어. 아, 순결한 별들아. 나 너무 창피해. 내가 데스데모나를 향해서 그런 의심을 품었다는 것이 너무 창피하지 않니?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라고 했는데 뭔가 변화가 있죠? 그러면서 데스데모나를 바라봐. 그리고 오직 그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제 또 다시 의심이 확 도져버리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여기에 아무데도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이 장면이 만들어지고 살아요.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의 연출들 그냥 이거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버리고 만다니까 이게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거 누가 못해. 아무나 하지. 그런 다음에 움직임은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포지셔닝만 해갖고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 깊이 있는 연기나 깊이 있는 장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장면 창작이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굉장히 큰 변화가 하나 생기겠죠. 그럼 이때부터 긴장감이 확 높아져요. 왜? 요 하기 전에 요 변화에서 지금 시선이 처음으로 데스더만한테 꽂혔거든. 그러면 여기에서는 분노 아니면은 뭐 뭔가 뭐 다른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는 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오직 그것 때문이다 하고 요 변화 사이에 뭔가 데스데모나한테 다가가라고 시킬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런데 그 다가가는 모습 속에서 이제 관객들이 긴장을 하겠죠. 그런데 또 반전이 있어. 또 반전이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또 하죠. 이 자체가 갈등이야. 왔다 갔다 시선이 옮겨가고 뭔가 변화하고 그러나 그 아내와의 그 데스데모나의 거리는 좁혀졌지만 이제 말은 또 반대로 얘기를 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장면 속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보세요. 지금 리딩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국이한테 다시 한번 읽히게 할 텐데 이제 뭐라고 주문하냐 하면 연출의 입장에서 지금 분명히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부터 내지 않게 해다오, 그 다음에 변화의 포인트 있고 그 다음에 오직 그것 때문이다까지 읽는데 요 세 가지가 다 달라야 돼. 어? 완전히 다르게 읽어야 돼요. 그냥 똑같은 템포와 똑같은 톤으로 읽으면은 애써 만들어내고 애써 찾아낸 이 변화의 비트가 전혀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배우의 능력으로 이 세 가지, 요 세 문장을 다르게 표현하면서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리딩 연습 때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이제 그 뭐냐면은 읽기 연습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그렇지 않으면 읽기 연습만 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의 이 그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라이 해보고 시험해보고 하는 이 연습이 사실은 리딩 연습 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성안의 침실, 데스데모나 침대에서 자고 있다. 오텔로가 촛불을 들고 등장하는데 빛이 먼저 보이고 오텔로의 형상이 보입니다.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던 오텔로는 다시 서서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서 공간 안에 빛 속으로 들어오고 관객들은 오셀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셀로의 시선은 데스데모한테 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며 다운 스테이지로 걸어 내려갑니다. 오셀로 큐.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오직 그것 때문이다.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배우의 그 대사 표현력을 상승시켜 줘야 되는 거야. 리딩 연습 때.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자면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가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안 들려요. 연설문 같아. 여기에는 여러 그 정말 내가 아우 너무 괴로워 갖고서 아우 정말 뭐를 먹었는데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 그건가? 내가 그거 먹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로 향하는 어떤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대사를 딜리버리 하는 데 신경을 썼어. 조금 더 내부적인 심리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순결한 별들아 한때 요때 템포를 확 변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해도 상관은 없어. 왜냐하면 템포의 변화 자체가 또 이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데스데모나 침대에서 자고 있다. 오텔로 촛불을 들고 등장. 그것 때문이다. 진정 그것 때문이다. 순결한 별들아, 다시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게 해다오. 오직 그것 때문이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봐. 지금 리딩 3번 했거든요. 아까 처음에 읽었을 때까지 4번. 근데 이렇게 변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 연출법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리딩에서는 그런 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배우의 리딩의 표현력을 금방 훅 상승시킬 수 있단 말이야. 그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를 다 연출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배우가 어느 정도 분석한 거를 토대로 해서 자기가 만들어 오게끔 시켜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연습이 끝날 때쯤에 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잘 읽을 수 있는데 왜 아까는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읽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3장 할 거니까 지금 이만큼은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다 연습을 해오죠. 질문 있습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3부까지 갈 거예요. 요거 조금 더 해야지 여러분들이 개념이 좀 확실하게 잡힐 것 같으니까 10분, 13분 쉬자. 지금 27분이니까 30분, 40분에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요거 한번 다시 하면서 개념을 조금 더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